오늘 무해지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무해지 어린이 보험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만 전해드리면 조금 아쉽죠. 저희가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좀 더 깊숙하게 이번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주인공 20대 분에게도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좀 활용이 되는데 이 밖에도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어떤 분들 활용하면 좋을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석근 전문가님, 많은 분들께서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20대 남성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초년생, 20대 사회초년생이신 분들, 지금 뭐 군대에 있으신 분들, 대학교, 대학원생분들,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보험료를 내주고 계시는데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 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사로 가입한, 그리고 만기가 24세 만기, 막 30세 만기인 것으로 유지하신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만기가 짧거나 생명보험사로 가입했거나 그리고 20대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향후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고 손해보고 이런 일이 없게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보험을 지금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하셨던 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무해지 어린이 보험 플랜을 통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희아 전문가님, 어떤 플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 이제 손해보험사 거의 10개 회사가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옥석을 가려냈는데 가장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험료만 저렴한 게 아니라 보장 범위는 거의 다 동일하지만 그 부가적인 특약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회사를 골라왔습니다. 일단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 요즘은 어린이 보험 태아 때부터 가입하시죠. 0살부터 만 30살까지입니다. 한국 나이로 31살, 32살 분들까지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작은 질병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보험 가입하면 어린이 쪽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인후두, 뭐 이제 감기 부분 관련해서 뭐 폐나 이런 부분에 부담보가 잡혀요. 근데 정기간 부담보 잡힌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1년에서 5년까지는 어차피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담보가 풀리지만은 정기간 같은 경우는 절대 안 풀립니다. 이 부분 보험 판매인들한테 가입하시고 뭐 병원 안 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5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가시면요 절대 안 풀리는 담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그대로 전환하시면은 부담보 없이 그냥 가능하고요. 할증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이제 병력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부담보나 할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증은 이제 보험료를 높게 가입한 거죠. 일반적으로 5만 원인데 뭐 5만 3,500원 이렇게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시면은 그대로 낮아지는 보험료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성인 자녀 두신 분들, 이제 대학생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물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너 취직했으니까 네 보험 네가 가져가. 그러면 자녀분들은 거의 다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 한들 너무 높은 보험료, 막 16만 원, 20만 원 이런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차피 지금 초기 사회초년생들이 평균적으로 한 22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대기업 다니신 자녀분들 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220만 원 벌어서 보험료 20만 원씩 내봐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차라리 20대 분들 같은 경우 그 돈으로 뭘 먹거나 뭘 사는 걸 더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월급에 한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 한 4% 정도가 보험료가 적정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는 분들 같은 경우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면은 더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보험료가 성인 무해지는 최대 30%까지 저렴한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무해지 어린이는 최대 40%까지 저렴합니다. 더욱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라면은 3%의 또 추가적인 할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납입 면제가 있는데 납입 면제는 암, 일반암과 유사암, 유사암 대표적 질환이 갑상선암이죠. 유사암은 성인보험에서 납입 면제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에선 납입 면제 조건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모든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2대 질환이라고 하고 있는 뇌질환과 심장질환,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받으시면 그것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성인분들은 반면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걸리셔야지 납입 면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성인분들은 80% 이상 후유장애죠. 그리고 그 위에 높은 확정이율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보험사 입장에서 높은 확정 이율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내가 뭐 돌려받을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은행의 이자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20대 때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 네 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내면 돼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도 초년생이었었는데 막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험을 잘 관리를 못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 미리 이 어린이 보험을 알았더라면 아 정말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어린이 보험도요 무해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차이까지 저희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료로 차이가 좀 크죠. 그렇죠. 일단은 2018년도 이전에 가입한 게 일반형 어린입니다. 우측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 상품 이름에 무해지가 있어야 돼요. 2018년 이후에도 그냥 어린이 보험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무해지 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보험 판매인 한번 꾸중을 하셔야 돼요. 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저렴한데요. 지금 볼게요.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그 다음에 상해질병, 입원 일당 이런 부분이 우리 보험에서 가장 비싼 담보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 51,000원, 일반형 어린이 보험은 83,000원, 월납보험료 32,000원 차이잖아요.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납입하는 보험료가 768만 원을 더 납입하거나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분들 이제 사회초년생들 이제 취직하면은 보험 물려주시잖아요. 만약에 한 10년 정도 납입을 하고 물려주시면은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인터넷 잘하잖아요. 이 보험 약관 대출 다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물려주실 때도 이런 부분 꼭 한번 얘기를 하셔서 이럴 때는 이제 계약자를 우리 이제 부모님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피보험자가 자녀. 그럴 경우는 자녀분들이 함부로 약관 대출을 받거나 이거를 뭐 해지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자를 만약 물려줘야 된다면 무조건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관 대출 뭐 이런 것들도 네. 있나 봐요. 몰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석근 전문가에게도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담보도 중요하잖아요. 무해지 보험이자 어린이 보험에 담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암보험 들어보셨죠? 또 이 뭐 2대 진단 보험, 뭐 치매 보험, 간병인 보험 들어보셨는데 디스크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스크 보험 같은 거 없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 보험에서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반드시 3% 이상 이 특약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스크도 우리가 장애입니다. 근데 이 10명 중에 4명이 우리 10대 청소년이에요. 이렇게 뭐 휴대폰이든 아니면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든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하다 보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20대 미만이 이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가 발생했는데 디스크 보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질병 후유장애만 특약은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특약을 5천만 원 가입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유병자 보험도 있고 뭐 3일 보험, 뭐 오중주 보험 있는데 약을 드시거나 최근에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특약만큼은 지금 약을 드시거나 최근에 병력이 있으면 절대 가입이 불가능한 특약입니다. 그만큼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시 회사도 4군데밖에 없어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3% 자체가 있는 회사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이렇게 22세 때 척추 디스크 질환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장애를 진단을 받게 되면 500만 원을 받고요. 그 후에 뭐 이제 취직을 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잘 생활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약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받았다. 그럼 그거에 대한 장애를 율만큼 진단금을 또 받고요.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장애율만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신장병 투석, 그리고 우리 인공관절 저희 친척 고모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여성분들의 인공관절도 장애이기 때문에 이 장애율에 대한 보험금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치매도 질병이잖아요. 그죠? 치매 진단으로 인해서 받았을 때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담보에 5천만 원 가입했는데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은
자녀 보험에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특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성인분들 중에서도 내가 약을 먹지 않거나 병력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이 특약 한번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되는지 이거 말고도 다른 장기와 다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보험료가 그만큼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비교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뭐 평점순, 뭐 랭킹순, 최저 가격순을 한번 다 해보셨죠? 높은 가격순으로 한번 검색해 보신 분 있으세요? 높은 가격순으로. 내가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가장 높은 가격은 얼마나 될까 해서 검색해 보신 분 있으세요? 오늘 해보시면 아마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더 나은 질의 서비스가 되는 가장 비싼 나열되는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질병 후유장애가 그거와 같아요. 보험료는 조금 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나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질병 관리,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또 많이 보다 보니까는 이런 척추적으로 질환을 안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질병 후유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니까 이 보험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 보장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보험료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석훈 전문가님, 보험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이 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한 중간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 후유장애, 암진단비, 그리고 뭐 심장, 그리고 주요 특약들에 대해서 이 정도 보험료가 나오고요. 2위부터 6위까지 회사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많이 판매되지도 않는데 똑같은 보장을 이렇게 8만 원대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 회사가 너무나 좋다 해서 가입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리고 더 저렴하게, 더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하고 그 줄어든 보험료로 자녀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더 뭐 학원비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 보험사 중에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조금 뭐 6위권 뭐 작으니까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안 주는 거 아니까 이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주지 않으면 그 날짜가 지나가면 이자까지 주게 되는 게 다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한번 A사가 어떤 회사인지 꼭 함께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638-3999번 무료 문자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1668-2838번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김희아 전문가님, 아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그럼요. 자녀가 외동이 아니고 둘 이상이라면 또 여기서 할인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어린이 보험사 방금 보험료 비교표 해드렸는데 만약에 2명 이상이라면 A사는 거기에 3%까지 더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린이 보험 1위인 회사 볼게요. 2명 이상일 땐 1%예요. 3명을 낳아야지 3%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3명 이상 낳아야지 3%라는 거죠. 아마 주변에 이제 1명 낳을까 말까 요즘 그러는데 요즘 워낙 결혼도 안 하는데 3명을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명일 때 또 추가적으로 3%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A사의 더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요 담보들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담보 부분은 어때요? 네, 담보 어린이 보험 너무 많아요. 한 2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굵직한 담보들 저희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기본 계약으로는 이제 상위 3%, 80% 이상 후유장애가 기본 계약인데 이거를 작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새롭게 준비하거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1억 원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워낙 부주의하고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차도를 걷는 거 관련해서도 내가 더 빠를 거야 그래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차가 원래는 더 빠른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후유장애를 겪게 된다라고 하면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질병 후유장애 3%. 앞서서 저희가 질병 후유장애 사례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단순 경미한 디스크도 10%의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고 뭐 암으로 인한 위절제 수술을 했을 때도 후유장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담보만큼은 100세 만기로 하면은 너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80세나 90세 만기를 적절하게 섞으시는 게 보험료를 또 한번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암진단비 1억 원, 그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도 이제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대질환 가장 보장범위 넓은 담보이죠. 그래서 각각 5천만 원. 그리고 뭐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 뇌졸중은 추가로 또 2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수술비 2천만 원. 그다음 다음 장에 이제 입원 일당, 첫날부터 보상하는 입원 일당입니다. 4일째부터 보상하는 입원 일당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보상받기가 힘드실 거예요. 암 수술하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에서 일주일 이상 입원시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5일 이내 퇴원이에요. 그래서 4일 이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첫날부터 우리 아이들은. 그다음에 뭐 상해로 인한 골절 진단비 있고요. 뭐 골절 수술비, 그리고 우대 골절, 화상, 상해 질병 수술비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는데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합계보험료 맨 밑에 우측 보시면은 1,000원밖에 안 하죠. 근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30만 원입니다. 보험은 혹시 모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데 우리 아이가 오대장기 이식 수술이나 각막 이식 수술비 안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100원도 안 해요. 이거 다 합해봤자 1,000원이라는 거죠. 제가 5월 5일 날 이제 저희 조카가 선물 사주면서 슈퍼 가서 뭐 껌하고 뭐 초콜릿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러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껌 안 씹은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껌 하나가 1,000원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막 워낙 저렴한 거를 껌값이라고 막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말 저렴하니까 이런 데 한번 빼지 마시고 꼭 다들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